부실이하기 181회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을 연부연납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적법성을 따져서 승인해줘야 하는 허가사항으로서 담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 지나 잊혀질만 하면 세무서로부터 연부연납 계약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간혹 연부연납을 담보 제공까지 잘 신청해 놓고는 세무서의 승인 전에 납세자가 신청을 철회하고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려는 경우가 생깁니다. 담보로 제공하려던 부동산을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나서 이를 처분하려는 것처럼 갑자기 현금이 생길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총 상속세 납부세액이 1억 2,100만 원이고 신고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해볼게요. 연부연납 신청하는 경우 총 세액의 11분의 1을 최초로 납부하니까 1,100만 원을 작년 말까지 납부했을 겁니다. 총 세액 1억 2,100만 원에서 신고 기한까지 낸 1,100만 원을 뺀 1억 1,000만 원이 연부연납 신청세액이 되는데요. 상속세 신고하면서 1억 1,000만 원을 연부연납 신청과 함께 담보 제공서도 잘 제출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현재 납세자는 당초 연부연납 신청했던 것을 취하하고 신청세액 1억 1,000만 원을 한 번에 납부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세법상 고민이 생깁니다. 총 세액 1억 2,100만 원 중 1,100만 원은 기한 내 잘 납부했지만 연부연납 신청했던 것을 취하하게 되면 신청세액 1억 1,000만 원 부분은 당초 기한인 작년 말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이 되니까 이 부분만큼 납부지연 가산세를 물게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죠. 만약 2025년 3월 말에 납부한다면 지연일수가 90일, 납부지연 가산세가 247만 5천 원입니다. 가산세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경우 이런 대안이 있겠습니다. 연부연납 신청해 놓은 것을 철회하지 말고 세무서와 협의하여 2025년 3월 현재 하루빨리 담보 제공까지 마무리하여 승인을 받은 직후에 연부연납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연부연납은 자금이 생기면 승인 후에 언제라도 전부 또는 일부를 여력이 되는 만큼 납부할 수 있고 담보를 여러 개의 재산으로 제공했다면 납부한 만큼 일부 담보 재산을 뺄 수도 있습니다. 3월 중 승인 후 세액을 전부 납부하면 가산세가 아니라 연부연납 가산금으로 납부하게 되고 2025년 3월 말일 기준으로 신청세액 1억 1,000만 원에 대한 가산금은 약 94만 원입니다. 승인 전 철회해서 가산세로 내면 247만 5천 원인 반면 승인 후 가산금으로 일시에 내게 되면 약 94만 원이어서 차이가 153만 원 정도 납니다. 원금 자체를 적게 잡아서 체감이 없는데 상속세 전체가 30억에서 40억이라면 이 차이는 몇 천만 원으로 벌어지니까 납세자 입장에서 어떻게든 가산세보다 승인 후에 가산금으로 내고 싶을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주제처럼 연부연납을 철회하고 세액을 전액 납부하려는 경우 신고기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무납부세액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맞을까요? 세무서 연부연납 조사관들과 소통하고 진행해본 몇 차례 경험에 의하면 그들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를 물지 않고 더 적은 경제적 부담을 지려면 앞에서와 같이 연부연납 승인 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상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1996년에 나온 판례인데요. 대법 95-11078.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면서 연부연납 신청을 했다면 그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기한 내의 자진 납부 의무가 없고 그 후 연부연납 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그 철회에는 소급효가 없어 신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그 철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오늘 영상 사례와 접목하면 승인 후 가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이 적법하게 연부연납 신청을 하고 담보 제공서도 하자 없이 잘 작성했다면 신고 납부기한인 24년도 말부터 철회하는 2025년 3월 시점까지 연부연납 신청세액 1억 1,000만 원은 무납부한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철회한 시점부터 실제 납부한 시점까지 며칠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 기간은 가산세 대상입니다. 조금 깊게 들어가 볼게요.
다음의 다른 판례로서 앞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배척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2024년 4월에 나온 서울행법 2023 구합 75362. 요지는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허가되지 않은 세액은 미납세액에 포함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얼핏 보면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앞선 대법원 판례와 반대되는 결과 같습니다. 허나 2024년 판례 전체를 보면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이 사례는 담보 제공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여러 차례 보정 요구를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연부연납을 불허한 사건입니다. 연부연납의 신청은 적법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받아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담보 제공 없이 연부연납 신청서만 제출했다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판례에선 불허가 될 만한 사유가 납세자에게 있던 것이죠. 심지어는 앞선 대법원 판례와 비슷한 결과의 다른 대법원 판례와 비교하면서 적법하게 연부연납을 신청했다가 이를 철회한 경우와 처음부터 부적법하게 신청하여 불허가 된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까지 판시하고 있어 애매하게 법이 적용, 해석될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대법원 판례, 2024년 행정법원 판례, 세무서 직원들과의 실무적 소통 경험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연부연납 신청 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담보력을 제대로 평가해서 승인되도록 신청서 및 담보 제공서도 함께 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즉, 신청과 담보 제공에 절차적, 실질적 하자가 없어야 한다. 두 번째, 연부연납을 철회하고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1. 우선 관할 세무서 연부연납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 상황을 이야기하고 언제쯤 자금이 마련되어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한 다음에 2. 납부지연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앞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가산세 없이 본세만 납부해도 문제없을지 상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결론. 적법하게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한 연부연납 신청분에 대하여 승인 전 납세자가 취하하는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로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으니까 승인 후 가상금으로 납부하려고 서두르지 말자. 듣는 분들로 하여금 되게 애매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오늘 같은 주제인데요. 판례가 명백하다고 하여 세무서 담당 조사관과 별도로 이야기 없이 연부연납을 철회하겠다는 서류를 일방적으로 발송해 놓고 가산세나 가상금 없이 본세만 임의로 납부해버리고는 끝난 줄 안다면 이후 절차가 오히려 복잡하고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많지 않은 경험을 전제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조사관들은 무납부로 보아 납부지연 가산세 대상으로 볼 것이므로 이를 한 번에 뒤탈 없이 처리하려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법률을 근거로 하되 잘 소통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고객과 상담할 때 종종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내게 벌어지는 일과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사소한 조사관과의 다툼에서 시작되어 불복 절차를 지나 수년간의 재판 끝에 대법원까지 가서 납세자가 이긴 사례 간에 보이지 않는 손해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실무에서는 먼 이야기 같기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당장 담당 세무공무원을 설득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보다도 세무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지침이나 예규가 빠를 겁니다. 그러므로 다툼으로 번지면 시간 경제적 비용으로 골치가 아프니까 내게 가진 근거가 명확하더라도 담당 공무원과 소통하면서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상으로 181회 구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